안녕하십니까. 투자 올림픽 진행의 캐스터 장유리나입니다. 미국의 또 긴축 경계심 속에서 우리 시장도 흔들흔들 시장의 체력이 참 좋진 않았습니다. 오늘 시장 경기력 보시면 코스피도 쭉 밀렸고요. 코스닥도 정말 체력전이 쉽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드셨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또 에너지주들의 반란과 더불어서 또 피팅 관련주들 흐름이 좋았습니다. 자, 정말 이제는 섹터가 아니라 좀 구단 아니면 이 종목으로 각계 전투를 좀 하는 걸까? 종목별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걸까?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드는 월요일 시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내일 시장 파이팅할 수 있는 전략들도 복귀해보고요. 전략 세워서 내일 좀 어떻게 하면 좋은 선수들 고를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꿀팁까지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데일리 TV 혹은 좀 네이버 TV나 유튜브에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세요. 지금 보이시죠? 하단에 검색창 누르시고 들어오시면요. 이데일리 TV 채팅창에서 다양한 시장 얘기, 시황 얘기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좀 복귀해 봐야 될 텐데요. 어떤 해설위원님이 나오셨을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투자 올림픽 오늘 해설위원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시황 분석 교육과 함께 뚝심 전략을 또 지키시는 분이죠. 오사무엘 해설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뭔가 뚝심 있게 진짜 오늘 시장 딱 보면은 그래야 될 것만 같습니다. 자, 오늘 경기력이 좀 좋진 않았는데요. 어떻게 시장을 보셨나요? 개인의 매수가 참 어렵죠. 요즘 매매도 그렇죠.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장 흐름입니다. 코스피가 2,500선을 앞두고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2,500을 확 넘어서면 좋겠지만 2,400선에 계속 머무르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과감하게 매수 전략으로 뛰어들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그냥 현금화하기도 어려운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 기로에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기로에 있다. 이제 우리 시장의 가닥을 잡으려면 뭔가 좀 전환점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마감장의 하이라이트 장면들을 하나 두 개씩 봤는데요. 내일 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표도 발표가 나옵니다. 이때 이제 좀 시나리오가 다양해요. 네. 그래서 우리 해설위원님께서는 이 시나리오 어느 쪽으로 좀 보고 계신지 이런 부분들도 안 여쭤볼 수가 없겠죠. 좋은 질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나리오별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코스피는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약간 상승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수급이 원활하지 않죠.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사는 흐름에서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고 기관은 코스피를 다 내다 팔았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코스피가 2,450선을 지켜냈지만 2,500선 위로 넘어서지 못했죠. 일단은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차트를 제가 띄워놨는데 지금 차트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뭔가 위에 있는 선이 계속 내려오고 있죠. 이게 네. 장기 이평선이 241선입니다. 241선 위로 안착을 하지 못했어요. 이 코스피 차트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선물 옵션 차트도 있단 말이에요. 선업 종합 차트를 보게 되면 이 차트거든요. 선업 종합 차트를 보게 되면 21선 지지를 받고 반등을 했죠. 그러니까 T자형 모습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선물 시장에서는 뭔가 지지를 받고 21선 지지를 받고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은 먼저 21선 지지받고 올랐다는 거. 그런데 코스피는 21선 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과연 21선까지 테스트를 할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다 할 수 있겠고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보합선에서 마감을 했죠. 어떻게 보면 십자형 도지를 만들고 마감을 했는데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그래서 약간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근데 수급 상황에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끌고 가는 그런 흐름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으면 조정이 또 깊게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상승으로 턴하게 되면 위에 있는 241선도 돌파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도 갖게 되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원달러 환율입니다. 이제 원달러 환율을 보시게 되면 이제 주봉상에서는 이제 구름층 안에 들어와 있죠. 일봉상에서는 구름층 안에 들어올까 하는 그런 상황에 있단 말이죠.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구름층 안에 들어와서 추가적인 상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코스피와 크로스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보면서 앞으로의 우리 지수의 향방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시나리오 질문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미국 CPI 내일 밤에 발표하지요. 그러니까 CPI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을 달리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어쨌거나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고 개별 종목 특히나 테마적인 그 흐름에 따라서 너무나도 편중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테마가 순환매하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 보시면 챗봇 관련주가 움직였다가 눌렀다가 또 오늘 또 상승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테마가 다른 쪽으로 순환매 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움직였던 테마에서 눌렀다가 그 테마에 다시 옮겨붙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개인들의 매매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테마의 순환매가 올 것이다 생각해서 미리 진을 치고 기다리는 이런 전법도 좋지 않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봐야 한다라는 의견에 좀 한 표를 던지셨는데 일단 물가지수 발표 나오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흐름도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에 대한 마감 하이라이트 여기까지 좀 봤고요. 이제 수익률 좀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또 종목군들이 잘 가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라운시큐어라는 또 종목 저번에 얘기해 주셨는데 1월 30일 매수한 후에 고가 기준 수익률은 12.88% 거의 13%의 지금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라운시큐어부터 좀 볼게요. 이게 사실 매수하고 목표가까지 달성이 됐거든요. 네. 진짜 잘 가더라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좀 잘 갈까요? 이 종목군, 그러니까 라운시큐어가 보안 솔루션이거든요. 보안 솔루션과 관련된 종목 제가 라운시큐어 언급했고 또 드림 시큐리티도 언급을 했단 말이죠. 네. 이쪽에 이제 시큐리티에 들어간 질환지교 시큐리티 이런 종목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종목들 가운데서 뭐 보안 솔루션을 공급하는 여러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들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제 라운시큐어가 목표가 2,930원을 제시드리고 2,935원 딱 한 호가까지 올라가면서 목표가를 달성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움직임을 보게 되면 음봉의 모습을 자주 보여주지만 그러나 목표가에 달성을 했지만 이것을 완전히 버리는 종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41선 위로 올라섰다가 한 번, 그다음에 두 번 터치했죠. 그럼 세 번째는 돌파할 수도 있다라는 관점이라는 거죠. 그럼 일봉을 본 다음에 주봉을 보면 되겠죠. 주봉을 보게 되면 여전히 상승에 목마르다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5주 연속 상승했다가 2주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 이후에 재차 상승의 가닥을 잡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안 솔루션을 갖고 있는 라운시큐어나 SG 솔루션즈 그리고 드림 시큐리티 이런 종목들 외면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들여다보자. 조정을 줄 때 눌림목에서 공략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 챗봇 관련주가 급등을 하면서 챗봇 솔루션을 공급하는 회사들의 고민거리, 특히 보안, 해킹에 대한 고민거리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의 솔루션을 공급하는 회사가 바로 이런 회사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절대 버려서는 안 되고 눌러줄 때 매수 관점으로 보면서 2차 목표가를 향해서 목표가를 잡고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목표가 좀 잡고 좀 대응해보자라고 얘기해 주셨고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까요? SCI 평가 정보도 1월 30일에 매수하고요. 보이시죠? 지금 고가 기준 수익률은 2%가량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도도 진짜 좀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 드는데요. 이제 앞으로 좀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이런 분들에게는 또 어떤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종목은 제가 이제 멀리 뛸 종목으로 안내를 그렇죠. 했습니다. 멀리 뛸 종목으로 했는데 단기적으로 2% 정도 상승이 나타나고 이제 눌림목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SCI 평가 정보와 같은 군의 종목들을 어떤 것으로 봐야 되냐면 SCI 평가 정보 그리고 제주은행, 푸른저축은행, 고려신용정보 이런 종목들 같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리 인상기에 따라서 제2금융권이나 제2.5 금융권 그리고 채권 추심을 하는 SCI 평가정보나 고려신용정보 이쪽에 매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본다라기보다는 멀리 보면서 중장기적 성격에서 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이 올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지만 금리 인상에 1금융권에서 2금융권
2금융권에서 3금융권으로 옮겨가는 이런 가운데서 채권 출심이 활발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뛸 종목으로 보자라는 관점에서 안내를 드리면서 제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자주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주 또 이제 언급해줄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이 점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다양한 또 시장 얘기들, 상황들도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사무엘 또 전문가님 하면은 또 시황에 대해서 정말 전략적으로 잘 알려주시는 카멜레온 같은 전략을 좀 들고 계신 분인데요. 샵 3772번도 좋지만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 지금 보는 그 카메라를 여기 네모난 칸에다가 갖다 대주시면 링크 하나 나옵니다. 링크 클릭, 그리고 000, 03개에다 91 누르고 들어오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오사무엘 이렇게 4글자만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링크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빅매치 포인트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첫 번째 빅매치 테마로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빅매치 포인트 첫 번째는요. AI 반도체 되겠습니다. 아니, 반도체면 반도체지 무슨 AI 반도체야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진짜 요즘에는 너무 빠르게 산업들이 발전하다 보니까 투자하시는 분들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해설위원님, 이거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반도체에 AI가 붙었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시장의 흐름에서 상승을 주도했던 테마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코스피의 경우는 2,200포인트부터 올라올 때 사실 반도체가 주도를 했었죠. 그 다음에 2차 전지 섹터로 넘겨주었고, 그 다음에 다시 보는 것이 이제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챗봇 같은 거, 챗 GPT 이것이 바통을 이어받았어요. 이렇게 상승을 주도하는 테마들이 달라지고 있는데 이제 반도체도 같은 반도체가 아니라는 거죠. 인공지능 반도체, 왜 이렇게 AI 반도체라는 주제를 잡았냐면 이제 챗봇이 이제 챗 GPT가 활발해지면서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도체군에서도 전체 망라에서 반도체만 볼 것이 아니라 AI 반도체에 집중해서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AI 반도체 시장이 연평균 22%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라면 69조 원대랍니다. 굉장히 많은 그 수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러니까 전체 반도체를 보지 말고 고성능 AI 반도체에 집중해서 본다 그러면 그 안에서의 그런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연평균 22% 성장이 전망된다. 이제 뭐 아무래도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게 중요하니까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이 이렇게 넓어질수록 지금 시장 규모만 해도 너무 커요. 성장성에 좀 베팅하는 건 어떨까라는 측면에서 이 테마를 좀 들고 오신 것 같은데, 이제 좀 궁금한 게요. AI 반도체 종목군들이 과연 무엇이냐. 사실은 이게 옥석가리기가 힘든 게요. 어느 정도의 비율로 좀 AI 반도체 주라고 할 수 있는지, 그게 사실은 기준점이 애매모호하잖아요. 애매모호하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게 되면 터미네이터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터미네이터 타이는 그 로봇이 사실 인공지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한 노동을 하는 그런 로봇도 있겠으며, 그다음에 사고를 하고 지능화되어 있는 인공지능 로봇이 있단 말이죠. 있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반도체라는 것은 그것이 사고할 수 있는 그런 칩을 설계해서 사고할 수 있는 AI 반도체니까 굉장히 차원을 뛰어넘는 거죠. 그럼 비율적으로 따지면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기껏해야 10% 미만 정도가 되는 그런 협소한 시장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협소하지만 꼭 알아야 된다면 어떤 선수, 왜냐면 이 테마 안에서 어떤 종목 보는 게 제일 좋습니까? 예, 제가 이제 투자 올림픽에서 픽한 그런 종목들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네. 어떤 선수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시스템 반도체 설계, IP 기술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고성능입니다. 고성능 메모리 시스템 IP 솔루션 경쟁력을 확보한 회사이고, 또 글로벌 시장에서의 이제 중요한 게 맞춤형이죠. 그쵸. 예, 맞춤형에 따른 그런 솔루션, 그 니즈에 맞게끔 제품을 공급한다는 것. 그리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는데 이 수급 상황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 상한가를 시연했어요. 야. 이 상한가를 시연하게 되면 이제 두 가지 갈림길이죠. 야, 이 상한가 시연해서 그다음 또 고꾸러지는 거 아니야? 아니면 더 치고 갈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픈에지 테크놀로지가 이제 신고가를 갱신하는 상황에서 어디까지 달려갈 수 있을까? 이것을 봐야 되거든요.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성능 IP 솔루션입니다. 그러니까 AI 반도체에 딱 적합한 그런 맞춤형 솔루션을 공급하는 회사예요. 이렇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회사의 경우에 이런 차트를 봤을 때 분석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은지 그런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상장 이후에 한번 갔던 고점 여기 있어요. 고점이 하나 있죠. 그다음에 지금 두 번째 고점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 고점을 만들고 난 다음에 보유하지 않은 입장에서는 눌림목이 좋겠죠. 눌림목이 그렇죠. 나온 다음에 재차 상승 나왔을 때에 고점을 연결한 추세 연결선 상단에서 매도하는 전략 일단 첫 번째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고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그럼 이런 차트 과거에 데이터가 부족한 이런 차트를 어떻게 분석하는 게 좋냐면 바로 피보나치입니다. 피보나치. 예, 피보나치로 제가 보도록 하겠는데 피보나치는 비율적으로 어디서 지지를 받고 어디에서 저항이 걸리는지를 체크해주는 좋은 기법이거든요. 저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고점으로 이렇게 연결해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 상황에서는 어디서 걸리는지 보이지 않아요.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뭔가 걸리는 자리가 나오죠. 걸리는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나오죠? 그런 걸 걸리는 자리라고 그렇죠. 보시는군요. 위쪽으로 걸리는 자리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표시했던 자리, 여기서 걸리는 자리 위쪽에서 걸리게 됐을 때의 저항대를 잡고 이것을 이제 매도하는 전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기존에 갖고 계신 분, 보유하신 네, 분의 네. 입장에서는 지금 피보나치 기법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상승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 지점에서 매도하면 좋을까요? 궁금하시면 노런톡방 들어오셔서 안내받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 종목을 그럼 공략하는 비보유자의 입장에서는 눌림목에서 공략이겠죠.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고점이 하나 만들어졌고 또 그다음에 두 번째 고점이 또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눌림목 이후에 세 번째 상승할 때 그때의 고점 매도 전략을 갖고 대응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눌림목 공략을 하자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기존 보유자 입장에서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으니 저항 영역에서 잘 매도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렇게 보니까 피보나치 정말 잘 써봐야겠다라는 뭔가 엣지 있는 차트였습니다. 네. 이어지는 또 두 번째 종목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셀이라는 또 이 종목을 선수로 들고 오셨는데 워낙 또 관련해서 AI 관련 섹터로도 챗 GPT 이거 하면 또 관련 섹터들이 잘 가더라고요. 네. 네, 이 종목, 이 선수 왜 들고 오셨는지 좀 알고 싶네요. 네, 지난주에는 제가 칩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예, 칩이 들어간 초코칩 말고 네네. 칩이 들어간 종목들 흐름이 좋았다. 그쵸. 그렇죠? AD 칩스 또는 가온 칩스, 넥스트 칩, 모다이노 칩, 칩스 앤 미디어 다 칩이 들어가 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반도체 칩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란 말이죠. 레이저셀은 칩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사실 칩과 관련된 거거든요. 이 종목은 칩과 PCB 기판, 패키징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전력 반도체용 가압용 레이저 장비 신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고 그리고 AI 성장 기대감에 이 동사가 유일하게 보유한 면 레이저, 에어리어 레이저라고 하는데요. 이 면 레이저 광학 기술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레이저셀도 칩과 관련된 종목으로서 상승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인데요. 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최근의 움직임 속에서 유념해야 할 부분은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에서 힌트를 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실체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네. 주가는 그림자이고 거래량이 실체다. 거래량이 급증하고 상승하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약간 소폭 하락한 다음에 다시 오늘 거래량이 크게 늘어났죠. 그러면서 급등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고가가 1,380원. 그럼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면 자릿수 바뀜이죠. 그래서 10,000원이 넘어섰다가 눌림목이 발생해서 그러니까 9,800원이에요. 그러니까 자릿수가 바뀌는 것도 저항입니다. 제가 저항의 7자리 말씀드렸죠. 입이 아프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 저항이 궁금하신 분은 노란톡방 들어오십시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7가지에 대한 저항 기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자릿수가 바뀌었어요.
1,000원에서 2,000원 바뀌는 것도 그렇고 9,000원에서 10,000원이 바뀌는 것도 자릿수죠. 자릿수 저항이죠. 그래서 바뀌는 상황에서 그 저항을 의식하고 좀 눌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눌림에서 조정이 깊게 나타나는 그런 형태로 보기보다는 네. 조정 이후에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가가 지금 안착하고 있는 상황이 매물대 위에 있어요. 매물대 위에 있고 왼편을 보면은 구름층 상단이라는 저항까지는 아직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구름층이라는 것은 뭐냐면 선행 스팬 1, 2라 해서 과거에 거래됐던 매물을 앞으로 끄집어 내놓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형성되었던 구름층도 역시 저항의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거래되었던 흔적이죠. 그러니까 매물대죠. 그 매물대까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상승의 가능성은 있으니 이것도 역시 조정 관점에서의 눌림목 공략은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자릿수가 바뀌는 것도 단기적인 저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주의하자라는 측면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확인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에만 있는 정말 재미난 또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특별한 퀴즈 코너, 종목 맞추기 코너인데요. 이제 잠시 뒤에 저희가 공개할 급등할 만한 종목, 높게 뛸 종목, 그리고 멀리 갈 만한 중장기적인 종목, 어떤 종목인지 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맞춰주세요라고 하면 어렵겠죠. 힌트를 좀 살짝 몇 글자인지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힌트 살짝 주실래요? 네, 높게 뛸 종목, 그리고 네. 멀리 뛸 종목 두 종목을 나중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종목은 5글자이고 두 번째 종목은 2글자입니다. 근데 앞서 설명드렸던 AI 반도체 섹터인데요. 제가 높게 뛸 종목, 멀리 뛸 종목 모두 반도체에서 가져왔습니다. 물론 AI 반도체에 특화된 그런 것들은 아니라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왜 반도체 두 종목을 갖고 왔냐면 이제 정부에서 반도체 세액 공제 추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반도체 섹터에 매기가 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5글자인 종목은 지역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미인 대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섹터에 들어있는 두 종목, 높게 뛸 종목 5글자, 멀리 뛸 종목 2글자 힌트를 드렸으니까 한번 체크해서 유튜브에 좀 글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듣고 계신 분들 나 뭔가 알 것 같다 하시면 유튜브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고요. 노란톡방 들어갈 수 있는 링크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0009번 누르고 들어오셔서 지금 정답 맞춰주세요. 어려우신 분들 샵 3772번으로 바로 5535에 4글자만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링크 보내드릴게요. 찬찬칠님과 머리 빗는 네오님, 뀨뀨님 다 들어오고 계신데 반갑습니다. 정답도 맞춰주시면 감사할 것 같네요. 자, 이어지는 빅매치 포인트 또 두 번째 테마도 있는데요. 자, 그럼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빅매치 포인트 두 번째, 메타버스 어플 되겠습니다. 네, 초대장 받아주세요. 이러면서 함께해요. 요즘에 10대부터 30대까지 메타버스 어플 중에 본디라는 걸 안 하는 사람 있으면 정말 아싸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싸들은 다 이미 정말 하고 있더라고요. 메타버스 어플 테마를 오늘 들고 오셨는데 자, 우리 해설위원님께서도 좀 메타버스 어플 좀 이용해 보셨습니까? 공교롭게 이용은 안 해봤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테마를 들고 오신 이유는 굉장히 핫하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연유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메타버스를 생각할 때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보는 게 있고 하드웨어 측면에서 보는 게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뉘지 않습니까? 메타버스가. 네. 근데 이제는 또 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플이라는 개념. 어떻게 보면 좀 구분을 잘 지어서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메타버스 관련해서 하드웨어 측면, 그리고 소프트웨어 측면. 물론 어플리케이션도 물론 소프트웨어 측면이지만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하나 더 보자고요. 메타버스 어플이라는 개념으로. 그렇죠. 그래서 본디,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 플랫폼 본디의 애플 스토어의 이제 무료 앱이 무료 앱 부분에서 이제 1위를 기록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이 메타버스 앱 관련 종목들 급등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이 투자 올림픽의 이제 투자 구단은 이제 메타버스 앱이라 할 수 있겠고 이제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종목 이제 두 종목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오늘 급등이 나타났습니다만 급등 이후에 더 달려갈 수 있을지 아니면
단기적으로도 조정이 임박했을지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 이름은 솔트웨어입니다. 솔트웨어. 네. 자, 왜 들고 오셨는지도 여쭤봐야겠습니다. 어떤 연유에서 이 선수 괜찮나요? 네, 솔트웨어는요. 공공기관 및 기업용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을 하는 그런 서비스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하고는 AWS와 파트너십을 계약했어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아마존 웹 서비스와 파트너십을 계약했다는 것. 그리고 클라우드 컨설팅 제공을 계속하고 있죠. 그 글로벌 시장에서의 스마트팜 시장도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팜에서도 네. 이런 어플리케이션 당연히 필요하니까요. 필요하죠, 필요하죠. 자, 그래서 솔트웨어가 지금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기술적으로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솔트웨어 차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솔트웨어가 오늘 상한가를 시연했어요. 야. 상한가를 시연한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가 중요하죠. 우리가 상한가를 시연하면 좋긴 한데요. 우리 개인들의 매매가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항상 상한가 근접했을 때 매수를 한 다음에 다음 날 갭상승할 때 팔고 나오는 그런 전략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런데 요즘 좀 어렵죠. 어렵죠. 예, 상한가를 시연했어도 그 다음 날 개파락으로 출발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굉장히 애매해요. 그러면 상한가를 시연하는 종목에 있어서의 그 추가 상승 여력을 무엇으로 체크하는가? 바로 그런 부분에 제가 힌트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보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솔트웨어가 오늘 상한가를 시연했을 때 첫 번째 긍정적인 측면이 무엇입니까? 매물대 위에 일단 안착을 했죠. 매물대 위에 있죠, 첫 번째. 이걸 먼저 체크를 하시고요. 지금 일봉상에서의 모습을 봤어요. 일봉상에서 모습을 본 다음에 빨리 왼편으로 한번 고개를 돌려보세요. 고개를 돌려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여기 구름층 상단이라는 평평한 자리 있죠. 평평한 자리가 일단 저항이에요. 저항 영역까지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 상승 공간이 있구나라는 것은 먼저 체크가 되죠. 1차적으로 매물대 위에 있다. 두 번째로는 구름층 상단. 저항이라 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 체크가 됐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일봉에서 확인이 된 다음에는 봐야 될 게 빨리 주봉을 봐야 되는 거예요. 주봉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60주선 위에 안착을 했고 역시 위쪽으로의 저항 영역까지 상승 공간이 있구나. 바로 이런 것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상한가를 시연한 종목이 저항대에 부딪히고 있고 또 매물대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매물대에 걸려 있다. 그리고 구름층 상단과 맞물려 있다. 그러면 저항이 걸려 있죠. 그다음에 주봉을 봤더니 주봉이 저항이 또 걸려 있다. 이러면은 상승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트웨어는 일봉상에서 매물대 위에 있고 두 번째로는 왼편을 봤을 때에 구름층 상단까지 상승 여력이 있고 주봉을 봤을 때 60주선 위에 안착을 했으며 위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항 영역대까지의 상승 공간이 남아있다는 측면에서 오늘 상한가 시연 이후에 추가적으로 달려갈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더 달려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얼마까지 좀 갈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아니면 긍정적으로 리포트가 좀 나왔는지 이 부분도 좀 체크 필요할 것 같네요. 네. 근데 솔트웨어의 이제 수급 상황에서 봤을 때 일단은 거래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앞서 설명드렸던 종목 구분에 있어서 거래량이 급증, 레이저셀 같은 경우는 오늘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크게 올랐죠. 근데 솔트웨어를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최근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 거래량이 제일 많았습니다. 거래량을 동반한 상한가예요. 그래서 내일 제가 볼 때는 갭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일봉상에서 봤을 때 제가 체크한 여기 이 자리 있죠? 이 자리를 보게 되면 2,260원, 2,270원을 가리키고 있죠. 그다음 주봉을 봤을 때 제가 상승의 여력이 좀 있는 공간이 있다 그랬죠. 그 자리가 2,280원, 2,290원이에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죠. 없어요. 일봉상에서 2,260원, 그리고 주봉상에 2,290원. 그래서 이 사이에, 그러니까 내일 갭상승에서 2,260원부터 2,290원 사이에서 시초가가 형성된다고 했을 때는 저항을 맞고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존 보유자 입장에서는 갭상승했을 때에 바로 매도하는 전략도 괜찮겠다. 그런데 새롭게 신규 매수를 저울질하는 입장에서는 내일 갭상승했을 때 따라붙으면 조심스럽다는 겁니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니까 내일 장 상황에서 잘 대응하는 게 좋겠고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제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 들어가라, 진입하라고 안내드리기가 굉장히 애매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봉의 저항은 강해요. 주봉 저항,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120주선 저항도 있죠. 60주선 위에 있지만 120주선 저항이
2,300원이니까 지금 가격대에서 크게 메리트가 없어요. 크게 상승 구간이 열려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매수는 자제하고 유보하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규 또 진입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보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또 두 번째는 보안 시스템 개발 및 공급을 하는 선수인 것 같은데 이 선수를 좀 보시는 이유가 주가가 좀 오늘 그래도 괜찮았었나요? 이런 부분인가요? 예. 주가 흐름도 괜찮았고요. 제가 이제 보안 솔루션 갖고 있는 회사들 주목하자고 했잖아요. 네. 제가 라운시큐어 설명드렸고, 또 드림 시큐리티, SG 솔루션즈, 지란제 네. 시큐리티, 이런, 그다음에 이글루라는 종목도 있어요. 근데 이 윈스도 역시 보안과 관련된 종목인데, 보안 분야에서 조금 다른 결이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윈스라는 회사는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이고, AI 보안 관제 플랫폼에서 관제 서비스 부분에서 경쟁력이 강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안을 공급하는 회사가 좀 여러 가지 나눠져 있거든요. 라운시큐어처럼 해킹을 막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 있고, 또 드림시큐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인터넷 서비스 했을 때에 해킹을 막고 보안, 특히 인터넷 서비스 분야에서의 그런 보안 서비스를 강화되어 있는 그런 라운시큐어나 드림시큐리티나 바로 그런 종목인데, 이 윈스는 특히나 공공기관 같은 그다음 기업 같은데 그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전문적으로 개발을 하고, 특히나 AI예요.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 보안 관제 플랫폼에서의 좀 앞서 있는 기술이 있고요. 그다음 클라우드 관련 서비스 분야에서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리고 실적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오늘 이제 차트를 보면은 오늘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오늘 10% 종가로 고가 10% 고가, 그다음 종가는 3%로 마감을 했는데,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거래가 굉장히 크게 발생을 했죠. 오늘 거래량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급등이 최근에 3일간에 2번 정도 급등이 발생을 했죠.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은 이 저항대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자리를 지금 2번 터치했어요. 2번을 터치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모습인데, 어떻게 보면 윈스가 여기서 주저앉을 수도 있지만 다시금 상승을 해서 지금 제가 표시한 자리를 한 번 더 넘어서서 이 자리에 안착을 하게 되잖아요. 안착을 하게 되면 추가로 달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일봉상에서는 이런 모습인데, 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에서는 당연히 일봉에서 121선을 넘어선 상태에서의 이제 매물대를 부딪히고 이제 살짝 눌려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주봉을 보게 되면 60주선 위에 있단 말이죠. 일봉상에서는 121선 두 번 넘어섰다가 눌렸죠. 그리고 주봉에서는 120주선을 2번 터치하고 눌렸습니다만 60주선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일봉에서의 판단보다는 주봉에서 판단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120주선을 넘어섰다가 밀렸고 60주선 위에 안착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박스가 된단 말이죠. 이 박스를 설정해 놓고 60주선 위에서 움직일 때에 120주선이라는 그 자리, 저항대를 3번째 넘어서게 되면 그 다음에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박스 하단이 60주선을 하회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종가를 형성하면 위험하다는 측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고, 제가 설정한 이 박스 범위를 보고, 주봉에서는 어느 날이 중요합니까? 금요일이 중요하죠. 오늘은 주초 월요일입니다. 주봉의 완성은 금요일이죠. 그래서 금요일 날 종가 상황이 중요한 겁니다. 60주선 위에 안착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120주선 위에 안착하면 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그다음 이번 주 금요일 60주, 110주선 안에 있다 그러면 박스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전략을 갖고 대응해 볼 만하다 이겁니다. 근데 윈스는 보안 솔루션 부분에서의 실적을 겸비한 그런 종목이니까 그래도 상승에 약간 무게감을 두고 대응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셨죠? 네모난 박스 잘 기억하시면서 윈스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봄 프로그램도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계속 드리고 있어요.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뒤 오사무일님의 결정적 한방 종목들이 또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투자 올림픽!
올림픽. 네, 오늘은 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 지금 들어오셨을 때는 뭐야? 라고 하는데 퀴즈를 계속해서 저희가 힌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퀴즈를 또 풀어보는 재밌는 코너인데요. 급등할 만한 종목과 중장기로 갈 만한 종목 두 가지 힌트를 주셨어요. 일단 첫 번째로 높게 뛸 종목은 5글자, 급등할 종목이었고요. 두 번째로 중장기로 갈 종목은 2글자였습니다. 여기 힌트를 조금 더 더한다면 5글자 종목은 지역 이름이 들어간다. 2글자 종목은 미인대회와 연관이 있다. 여러분들 아신다면 노란톡방 들어와서 답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 스캔해 주시고요. 그다음 0009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벌써부터요.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이렇게 올려주시고 계신데 문자 참여 원해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번으로 5535에 4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링크 제공해 드릴게요. 일단은 높게 뛸 종목의 5글자 얘기했더니 유튜브에서 착해 빠졌어님이 제주반도체요. 아니면 상속세 TV님은 힘신텍홀딩스 아닌가요? 서울반도체요. 이런 분도 계시고 노란톡방에서는 제주반도체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리새님, 핑크님 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해설위원님 여기 지금 제가 말했던 종목들 안에서 정답이 혹시 있나요? 있습니다. 정답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구두구두구 과연 힌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에서 정답을 여러분들 좀 예측해 보시고요. 아직 나는 답변 안 했다 하시면 바로 올려주세요. 힌트 한두 개 정도 더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지역 이름이라 했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지역 이름 맞아요. 지역 이름 맞아요? 네, 그러면 좀 더 힌트 주실 수 없나요? 네, 대단들 하십니다. 반도체인데 이제 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그런 종목이에요. 그리고 5G, 사물 인터넷 그런 기기에도 들어가죠. 특히 요즘은 자동차 전장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 실적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힌트를 드리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반도체 관련해서 특히 이 종목을 높게 뛸 종목으로 보는 부분은 이제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부에서 이제 반도체 투자 세금 25% 감면 국회 논의 본격화 이제 수혜가 기대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들썩거리는 종목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로 기대하는 부분은 수급입니다. 수급 부분에서 외국인이 계속 사들이고 있어요. 이 2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높게 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실적 대비로 굉장히 저평가된 기업이란 말입니다. 자, 5글자. 자, 이제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주 반도체입니다. 제주 반도체. 그렇군요. 착해 빠졌어님, 소리새님, 핑크님. 대단합니다. 100점 드릴게요. 100점 축하드리고요. 자, 일단 왜 이 종목을 보고 계신지 급등 정말 할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부터 좀 듣고 싶어요. 어떤 포인트일까요? 일단 뭐 차트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때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3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돼요. 첫 번째 재무, 두 번째 재료, 그다음 세 번째 수급이에요. 그 재무, 재료, 수급 이 3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재무 측면이 가장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하죠. 물론 우리 주가의 상승의 흐름을 결정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상승을 주도하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스토리가 있거든요. 스토리에 힘이 있어야 되죠. 스토리가 있어야 주가 상승을 끌어가는 것이고 우리 특징주라고 했을 때 특징주를 설명을 할 때 스토리가 있어야 되죠. 스토리가 있어야 이것이 상승했을 때 상승의 결과로 봤을 때 이것이 어떠어떠해서 올랐구나라는 것이 스토리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실적이거든요. 재무를 첫 번째로 꼽아야 돼요. 기술적인 부분도 좋고 또 재료적인 측면, 재료가 결국 스토리 아닙니까? 또 수급도 중요하고 하지만 뭐니 해도 재무가 중요해요. 시청자님들 꼭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릴 때에 재무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제가 추천하는 종목들이 바로 오른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바로 오른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 제가 어느 정도 자신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가 상승하고 그다음에 조정이 주어졌을 때 다시 반등을 끌고 가는 그런 속성은 재무적인 측면이라는 거예요. 재무가 좋을 때 조정이 있고 난 다음에 주가 상승이 빨리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무적인 거다. 제주 반도체는 정말 재무가 좋습니다. 재무 대비로 저평가돼 있어요. 그다음에 재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반도체 종목들이 최근에 인공지능 반도체 부분에서 많이 올랐던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제조 반도체의 실적을 끌고 가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자동차 전장입니다. 자동차 전장에 들어가는 부품, 반도체 부품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그다음 봐야 될 것이 수급 상황인데, 자, 수급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수급입니다. 수급인데 외국인의 수급을 보십시오. 지난 한 달간 외국인 계속 사고 있죠. 17억 정도를 샀습니다. 개인은 팔고 있죠. 개인이 팔고 있는 물량을 외국이 계속 받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기관도 좀 참여를 하고 있죠. 기관 중에서 투신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서 매물을 던져주고 있어요. 외국인은 땡큐 하면서 받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가의 상승이 45도 각도로 이렇게 상승을 했죠. 그다음에 살짝 눌렸고 오늘은 아랫꼬리, 윗꼬리 달린 이런 모습입니다만, 그러나 이제 다음 상승을 할 때 보게 되면 이제 121선에 안착을 하고 위로 보이는 241선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기술적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죠. 물론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은 거래가 죽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느 순간에 외국인의 매집이 더 크게 일어나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타났을 때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241선까지 확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바닥에서 한번 121선 확 넘어섰죠. 넘어섰다가 눌림목, 그다음에 121선 넘어서고 눌림목이지만 굳이 21선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21선을 확인하면서 테스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로 봤을 때의 241선을 최근 6개월 동안 한 번도 터치하지 않았다는 것. 기존에 작년 7월 달에 241선 터치하고 그다음에 눌림목이 발생한 다음에 장기 이평선 241선까지 오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241선을 1차 목표가로 두고 대응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이고, 주봉을 봤을 때 당연히 241선과 60주선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거거든요. 60주선이 살짝 위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241선이 같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241선 위에 60주선이 있는 거예요. 60주선 당연히 241선 위에 있다 보시면 좋겠죠. 주봉을 봤더니 어떻습니까? 어느 저항선을 3번 부딪혔죠. 1번, 2번, 3번이죠. 거기가 바로 240주선이고 위로 보이는 60주선과 120주선 있죠. 그러니까 일봉상에서 남아있는 저항은 241선이고 주봉상에서 봤을 때 위로 보이는 저항대는 60주선과 120주선이 있으니 이제 주봉에서 봤을 때는 240주선에서 안착을 하고 여기서 240주선 보이시죠? 여기 이 자리에서 안착을 하게 되면 위로 보이는 60주선과 120주선까지 상승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동반한 급등이 나타났을 때 아차!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저항대에서 정확하게 매도 대응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매수가를 4,250원 전후한 자리로 잡으시는 게 좋겠고, 목표한 자리는 바로 241선 자리 또는 60주선까지 보면서 대응해 볼 만하다. 그리고 손절가는 3,900원을 설정하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 또 반도체에 대한 얘기였고요. 높이 뛸 종목으로 가격 전략은 목표가 4,63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어지는 또 멀리 뛸 종목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두 글자고 뭔가 미코 대회랑도 연관되어 있다. 미스 코리아 대회, 정말 미인 대회 진짜 되게 많거든요. 정말 미인 대회가 우리가 하나만 알지 여러 개입니다. 네. 알고 계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헐크님은 고영이요. 그리고 부강님은 중장기는 미코인 것 같아요. 미인대회 하면 그거밖에 생각 안 나거든요. 네. 이런 얘기가 하시는데 좀 이 안에 뭔가 답이 있을 듯 없을 듯 고민되는데 어떻게 좀 답 있나요? 답 있어요. 답 있어요? 힌트가 너무 쉬웠잖아요. 너무 쉬웠나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정답 알려주세요. 미인 대회 하면은 뭐 미스코리밖에 더 생각이 안 나거든요. 안 돼요? 자, 네. 안 돼요. 근데 저희가 지금 보신 분들은 미스코리아 잘 몰라요. 그리고 두 글자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힌트를 더 많이 좀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힌트가 좀 있어야지만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맞추는 재미가 있거든요. 힌트를 미인 대회 또 조금- 뭐 있어요? 미스코리아 말고? 굉장히 많죠. 뭐 유니버시아드? 슈퍼모델. 아, 슈퍼모델. 그리고 한복 대회. 아, 또 그렇구나. 우리의 미를 또 보여줘야 되니까 아, 한복 네. 대회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그리고 비키니 대회도 있고요. 아, 춘향이 너무 선발전 이런 많습니다. 것도 있고. 그럼요. 네. 자, 그런데 이것만 들어도 너무 어려우시죠. 그래서 힌트 많이 준비됐습니다. 자, 해설위원님 힌트 좀 많이 주세요. 두 글자예요. 네. 근데 너무 쉽지 않은가 싶은데. 저 설명을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렇게 만들어 사실 전 모르겠거든요. 네.
간단하게. 네, 감사합니다. 이제 반도체인데요. 그냥 미스코리아의 약자예요. 네, 미스코리아 약자고, 그리고 이 회사의 특징적인 게 뭐냐면 반도체 부분에서 또 하나 더 하는 게 있어요. 부품 세정 사업을 하는데, 이 부품 세정 사업 분야는 어디 애국주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산화가 필요하다. 근데 국산화를 추진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냥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미스코리아의 약자인데 미코예요, 미코. 정답 알려드립니다. 미코인데요. 자, 미코에 대해서 이제 멀리 뛸 종목으로 안내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일단 하나는 뭐냐면 일단 부채 비율이 너무 낮아요. 부채 비율이 90%밖에 안 되고 또 유보율은 1160%예요. 재무 상황이 굉장히 안정적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너무나 재무 상황에 비해서 저평가예요. 영업이익이 700억대 나오거든요. 그런데 시가총액이 2,700억밖에 안 돼요. 너무너무 저평가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멀리 뛸 것으로 기대가 되죠. 그러니까 미인대에 나갈 수 있는 정말 그런 종목이에요. 미스코리아 나가야죠. 미코입니다, 미코. 그런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재무적으로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 누르고 있죠. 주가 누르고 있습니다. 오늘 또 눌렀어요. 2% 하락시켰고 지난 금요일도 눌렀습니다. 이틀 연속 눌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또 수급 상황을 봐야 되죠. 수급 상황을 보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멀리 뛸 종목으로 제가 안내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재무 상황이 좋은 종목, 수급도 괜찮죠. 재료도 괜찮습니다. 국산화, 부품을 국산화로 개발하는 이런 회사는 애국주로 할 수 있습니다. 수급도 괜찮고 외국인 기관 사들이고 있고 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자, 정리합시다. 3박자 중요하다 그랬죠? 재무, 재료, 수급 중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입히는 것이 기술적인 거예요. 기술적인 차트의 모습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자면 끼입니다. 끼. 과거에 움직였던 주가의 끼. 5가지 꼭 기억하세요. 재무, 재료, 수급,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그 다음에 끼. 과거의 끼를 보자는 거예요. 근데 미코를 봤을 때 끼가 어떻습니까? 지난 10월 달에 보세요. 상한가를 갔잖아요. 상한가 한 번 갔고 그 다음 날짜도 거의 상한가 갔어요. 이틀 동안 거의 60% 올랐단 말이에요. 이틀 동안 60% 오르고 누르고 또 상승하고 눌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코가 이렇게 끼가 있습니다. 재무, 재료, 수급도 좋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괜찮다. 끼가 있다. 그럼 눌림목이 있을 때는 매수가 좋죠. 그리고 저점을 연결했을 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하락을 해도 하락한다 그러면 땡큐 하면서 사야 될 가격이란 말이에요. 일단은 매수가는 8,200원 전후한 자리에서 1차 매수가 드리고 두 번째로 혹시라도 제가 지금 아래에 선을 그었는데 여기까지 하락을 해주면 여기서는 조금 더 사는 게 좋아요. 그래서 1차 매수가는 8,200원 전후로 안내를 드리는데요. 혹시라도 주가 누를 때는 더 사자. 그래서 눌림목이 형성할 때 2차 매수는 어디서 하냐 궁금하시면 노란 톡방 들어오십시오. 미코 이런 종목은 멀리 뛸 종목으로 1차 매수하고 또 2차 매수해서 매집을 해서 멀리 보고서 큰 수익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목표가 1차 목표가 9,200원 정해 드리고요. 손절가는 7,5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매수가 말씀해 주셨어요. 8,200원 전후, 목표가 9,200원, 손절가 라인까지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 좀 정리하고요. 또 여러분들 또 궁금하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잠시 뒤에 또 얘기 나눠볼게요. 네, 그럼 우리 해설위원님과 또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네요. 저는 계속 또 얘기하고 싶었나 봐요. 해설위원님,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투자올림픽 또 즐겁게 보셨나요? 여러분들 이제는 또 박동기 전문가님의 온라인 무료 방송도 보시면서 내일 진짜 좀 성공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학적으로 투자하는 방법, 투자는 과학이다라고 하시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지 좀 과학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자, 원하시는 분들 유튜브 검색창에요. 리드온 TV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내일 오전 11시 20분에 박동기 전문가님
전문가님의 온라인 무료 방송 보시면서 과학적인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6시에 인사드릴게요. 투자 올림픽!